코로나 완전 극복 국가와 관련해서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를 목표로 하겠다고 하시면서 추경 편성 논의를 한 번 더 국회에 요청하셨는데요. 정부에서는 여전히 조금 다소 부정적이어서 정치권이 합의하더라도 대선 전에 추경이 가능할지 좀 여쭙고 싶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 격차도 많이 대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고민하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이제 여당 또 야당 또 윤석열 후보와 선대위 또 저의 입장 또 정부의 입장이 너무 차이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일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기이고 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약간의 조건들이 붙거나 군더더기가 있긴 하지만 윤석열 후보께서 여전히 50조 원 지원을 말씀하고 계시고 김종인 위원장님의 100조 지원 얘기도 철회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기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정부에서 우려하는 바는 지금 현재 상태로 대규모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빚내서 나라 빚 늘리면서 국민 지원하느냐라는 야당의 비난 또는 보수 진영의 비난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인가요? 정부의 일각에서도 여야가 합의해 주면 좋겠다. 예, 앞에 단서가 빚을 내더라도라는 표현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쓰신 걸 봤기 때문에 맞겠죠. 그건 결국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 비난하지 않는다면 하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읽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여야 간에 국채 발행이나 또는 지금 추가의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국채 발행도 포함해서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정부가 거부 또는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까 제가 기자회견문에도 이제 여야에게 이제 제안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저는 지금 예상과 다르게 코로나가 또 장기화되고 있고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전제로 지금 올해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다시 이제 방역 강화로 국민들이 피해를 추가로 입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지원과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로 추가 지원을 하는 게 맞고 그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조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한들 작년까지 다른 나라가 지원한 것에도 못 미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 격차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 변화 중에 하나가 어려운 것은 더 어렵게, 힘든 사람에겐 더 힘들게, 또 힘든 어려운 지역은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K자형 회복에 가까워지고 있다. 복구되는 데는 빨리 복구되는데 오히려 다른 어려운 영역은 점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총량으로는 회복되지만 양극화와 격차가 더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 양극화와 격차가 확대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 격차라고 합니다. 소위 공교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고 또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면 이제 역량이 좀 여력이 있는 자녀들이 훨씬 더 나은 위치에 가게 되고 또 어려운 서민들의 자녀들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름 교육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또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해서 그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 교육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는 문제는 코로나19에 한정되는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얼마 전에 제가 마이클 샌들 교수와 대담에서도 서로 의견에 일치를 이뤘던 것이 결국 능력주의나 학력주의로 포장된 것이 결코 공정하지 않다. 이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 격화시킨다.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었는데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역할을 더 키울 수밖에 없다. 교육에 대해서 공교육을 강화하고 공교육에 우리 산업 전반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교육의 내용을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환성장 정책이라고 말할 때 그럼 그 전환성장 정책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가 첫 번째는 인프라 투자,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두 번째는 과학기술 투자, 세 번째는 미래형 인재 양성 투자, 교육 체계의 혁신이죠. 그다음에 규제 합리화 이렇게 말드렸는데 교육 격차 해소도 해소지만 나아가서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 있어야 되겠다. 교육 체계 개편이 대체 뭐냐? 이러면 또 얘기가 너무 길어지긴 한데 어쨌든 프로그램도 바꿔야 되겠고, 그다음에 교육 교수진, 예를 들면 교육 교수진, 교사진 여기도 재교육이 필요할 테고 시설과 아니면 공간도 또 확충해야 될 것이다. 많은 재정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과 함께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형태의 지원금도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아울러 여야가 합의한다면 그 추경 편성 시기는 설 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50조 얘기하셨고 김종인 위원장은 100조를 주장하는데 후보님 생각엔 어느 정도의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식이 이제 대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금 당장의 위기를 미래로 전가할 수 있도록, 미룰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 금융 지원. 근데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금융 지원을 해서 계속 연장해 왔죠. 정부는 가장 돈이 안 들고 임시 방편에 가까운 정책이죠. 첫 번째 금융 지원. 두 번째는 현금 지원, 직접 지원입니다. 직접 지원은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손실 보상, 법에 의한 손실 보상. 금지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법에 정한 보상.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근데 이 예산도 지금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현금 지원이겠죠. 저번에 2차, 3차, 4차 했던 것처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효과가 별로 크지가 않다. 승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지원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매출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매출을. 그게 이제 지역 화폐 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이름으로 지급됐던 소비 쿠폰이죠. 사실은 이건 현금이 아니라 소비 쿠폰이어서 이 세 번째 지원이 가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지원입니다. 액수에 비해서 승수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소비 쿠폰을 전 국민한테 지급하면 그게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인 동시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지원인 거죠.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재작년이 됐군요. 재작년에 가장 효과가 컸던 정책이다. 1차가 그랬던 거죠. 전 국민 지원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이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겠다는 것이고요. 설 전에 가능하겠냐? 저는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저도 그런 유혹을 느끼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만 정책 결정을 할 때 자기 이익 중심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대한 절제해야 되겠죠. 오로지 국민과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이익되느냐, 누구한테 정략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느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국민에게 필요하냐 아니냐를 제1의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마음먹으면 가능하다. 안타깝게도 야권이 혹시 여당한테 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해서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색은 내되 실제는 안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50조 원 지원을 한다면 내가 당선된 후에 하겠다라든지 선거 끝나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가 좋겠냐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뭐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고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맞춰야 된다. 근데 대개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이거는 뭐 여야 협의와 정부가 기획할 일인데 우리는 대개 1인당 50만 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는데 이미 재작년에 다른 나라들은 1인당 100만 원 정도를 지원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25조 원 정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는 구체적인 정책을 결정하면 될 텐데 이걸로 또 끝나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추경이 규모가 있고 또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25조 원 내지 30조 원 정도 이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